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순실 전두환 떠올리게 만드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 중앙일보는 낙제생 격려 장학금 1200만원 받은 조국 후보자 딸, 동아일보는 의혹투성이 법무장관으로는 사법개혁 못한다, 벨경제신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의혹 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해명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조국 딸 외고 의학 논문 허위 제일 저자 입시 부정 따져야 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때문입니다.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기 때문이죠. 사법개혁 이전에 법 적용 문제입니다. 법을 사익에 악용해서 법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입장이 아니라 자본가 부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집행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재 있는 법대로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사법개혁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급기야 철도공사 4천억 회계 조작, 공기관 타락 심각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조작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공공기관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익성이나 성과주의로 내몰리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과주의,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수익성으로 내몰므로써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무역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보호무역으로 발등 찍고 엉뚱하게 삼성 거론한 트럼프, 매일경신문은 삼성은 관세 안 낸다는 트럼프, 문제를 한참 잘못 짚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보면 강한 나라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보호무역을 합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관세 다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만 힘 있는 강대국인 미국이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세계무역 질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줄줄이 꼬여가는 전력정책,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력정책이 꼬여있는 것이 왜 탈원전 때문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전혀 탈원전 정책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적인 탈원전 정책을 내어서서 이 마피아들이나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은 끊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다 알지만 탈원전을 혹시 나갈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융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 사태, 책임 소재 철저히 따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 연계형 DLS 파생결합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불안전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후진성이 아니라 파생금융 상품의 사기성입니다. 이 파생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넘어서는 이 금융자본의 투기적 거래, 이건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에 돈 넣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사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의 수단, 저장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수단으로 바뀌는 한 이것은 사기성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장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일 외교장관 이번엔 실권 갖고 전기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실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외교장관이 무슨 정권을 갖고 외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대통령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외교장관이 나가서 마음대로 가서 자기 결정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외교 장관을 대통령이 겸임해야 되는 것이죠. 집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초등생들에게 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 외치간 사람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예통합진보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 등 50여 개 단체가 최근 주최한 광화문 반일 반한국당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야당을 비난하는 노래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50개 단 중에서 굳이 민중당을 이렇게 통합진보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 이렇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네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학생이 했으면 동의하겠습니까? 중학생이라서 또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럼 고등학생이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 입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고등학생이 왜 이런 정치 집회에 나와서 정치 발언했냐, 또 비판할 겁니다. 4.19 혁명 때는 시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초등학생들이 가도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럼 그때 잘못된 건가요? 이승만 정권이 독재하다가 붕괴했잖아요. 초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한국경신문은 경제 곳곳에서 가빠지는 숨결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 경영난 대처 마지막 수단 생산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두드려봤자 안 열린다. 청년들 구직 단염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시장 국내는 불안, 안전한 달러의 투자 본물이 일고 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낳는 가계빚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네요. 그 사설에서 정가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 가구는 정리해야 한다. 이거 부채 탕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경제 성과라는 것을 성장에만 맞추면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외부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내부의 구조적 문제이죠. 경제 현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급박한 것도 따져놓고 보면 성장으로만 달리다 지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그리고 엄청난 부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오보 대응, 감찰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산업부, 통일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상대로 언론 오보 대응 실태 등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있네요.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오보를 가려낸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경계가 모호한 오보에 대한 감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보나 가짜뉴스를 지하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오보나 가짜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힘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권력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악이 아니라 차선이어야 하고, 차선이 아니라 가능한 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에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정당성, 우리 사회의 이 지배 권력의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가 썩었는데 다른 어떤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자수하러 간 살인범에게 다른 데 가보라고 했다는데 경찰이 맞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기강회의라면 당연히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경찰 인력이 모자라는지, 또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니 전문적 수사 능력이 부족한지, 자질이 부족한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보고 그에 걸맞게 책임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도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통해서라도 이런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또 국민들이 그 현실을 경찰의 이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들도 듣고 또 국회가 이를 반영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